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이래도 저래도 7이네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오늘 7번 시도해야지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까 11시 16분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11시 34분에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녹화를 지금 한 3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막, 3번? 맞나? 3번이야, 4번이야. 막, 정신이 사나워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자꾸 딴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헤매고, 그래서 오늘은 집중이 안 되는 관계로 요점 정도만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짧게 진행을 해볼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모르죠. 이제 색칠하다가 좀 길어질 수 있겠으나, 좀 이렇게 뭐랄까, 필 받으면?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까? 했지만, 무조건. 일단, 그렇다고 그냥 대충 해 넘기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와의 약속이고 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에너지를 같이 느껴서 또 꿈꾸실 수 있고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너무 슬픈 일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 미국에는 진짜 오늘 뭐 연구차에 시신 69? 우리나라에 뭐 이미 또 폭발 사고 있어서 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4월 30일 더하면 7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계속 7이라는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도 책 읽다가 제가 다시 중단하고 찍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딱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사람은 7년에 한 번 새롭게 바뀐다. 7주기.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어요. 막대 7 오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는 느낌표 3개 붙였어요. 왜냐면 할 수 있다. 그냥 이건 자신감에 넘친다기보다는 조금 나한테 치열업 해주기 위한 어떤 강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은 한 사람이 되게 뭔가를 막 막고 있어요. 버겁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타로에서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란 사람이 이거를 막 혼자 자기에 대한 보고와 성찰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에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7의 시기를 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전문가나 마스터나 어떤 완성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수예요. 예, 이게 완성이 돼서 완성수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데의 첫 단계가 7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7은 완성수이자 균형이 중요해요. 기왕 6층까지 쌓았어요. 근데 6층까지 쌓았어요. 우리 젠가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보통 딱 6단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세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균형이 깨지기가 쉽죠. 네, 그래서 그리고 고독수, 좀 특별한 걸 원해요. 그래서 고독해지죠.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런데 사실 7번의 단계는 진짜 잘난 단계가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상황에서 한 단계 뛰어넘고 싶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난 도전 안 할래. 그럼 그냥 그 6단계, 그 보편적인 단계에서 멈추면 되거든요. 근데 7의 사람들이란 상황은 그걸 넘어야지 되는 미션이 생기는 거죠. 생길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자유. 하지만 자유라고 하지만 이제 그걸 선택한다는 게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하는 단계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이렇게 고민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런 이제 단계를 뜻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상담했던 손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자분 두 분이서 오셨는데 올해 딱 그쵸, 과도기죠.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유학을 가고 싶어 하고 한 분은 로스쿨,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지 로스쿨을 갈지 고민하는데, 사실 이게 그분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은 있는데. 그래서 카드를 보니까 막대칠이 나왔어요. 막대칠이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고 21번인가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근심하는 게 있냐. 다른 거 보고 제가 그것만 뽑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동생이 삼수를 하고 있대요. 남동생이. 여기 이제 여자분이고 남동생이 삼수를 하고 있대요. 그런 와중에 자기 졸업하고서는 대학원을 로스쿨을 가니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나로서. 근데 제가 21번 성향도 있고 막, 그래서 2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37에 21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기 세계가 강해요. 그래서 어차피 신경 안 쓰잖아요.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차라리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지금 괜히 동생 운운하면서 지금 마음이 살짝 이제 이런 나오니까 뭔가 자기가 이제 막대 7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공부 이제 끝내갖고 이제 손을 놓아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책임감이 좀 있는 친구라서 자기가 이제 허투루는 못하겠고, 근데 동생은 또 삼수한다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좀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예,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만족도가 높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이때 한번 도전을 해서 진로를 여한이 없게 자기 진로를 꾸준히 완성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해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두고두고 그거를 후회한다거나 이제 괜히 이끌어준 동생이 너가 삼수해서 내가 안 갔었다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핑계가 생기는 거는 어찌 보면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벅차다.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하고 싶어. 해야만 돼. 안 할 수 없어. 후회할 것 같아. 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올해는 판단이 안 설 테니까 한 몇 달은 운동이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원기를 모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조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버티자. 이것만 넘으면, 그렇지.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서 포기하면 이미 뭔가 딱 고지에 올랐는데 포기하면은 그거를 놓친 것에 대한 원망을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아니까. 근데 하려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 서갖고 되게 이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7번 막대 7번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늘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대충 얘기해서 넘어가시더라도 정말 대충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제 한계가 오늘 되게 한계가 있어요. 머리에 구름 낀 것 같아요. 여기 설산처럼. 여자분 되게 멋지죠. 카리스마 있고 당당하고 여기 이제 허둥지둥하는 이 모습, 액션을 취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연짝짝이를 신었고 막 허술한데 이제 막아내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딱 갇혀있고 멋있게 딱 써서 눈빛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다르죠? 그리고 요거 너무 재밌어요. 칫솔 7개로 변기를 닦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고집이네요. 네, 7번은 고집보다는 약간 뭐랄까 승부욕?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이거 재밌어요. 천사와 악마가 만나서요, 무모한 도전을 하는데요.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도 이제 뭐랄까,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한테 이미 반했을 수도 있고, 악마는, 아닌 척 하면서 돈의 양탄자를 딱, 잡아당겨 버리죠. 와, 이거 되게, 그림 참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막대7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악마의 도전이랄까? 천사에 대한? 근데 천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 천사인데 악마하고 놀아도 되나? 근데 이미 나는 마음이 싫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오늘 이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예, 오늘 상담 온 손님이 근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자격지심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원래 그러진 않았고, 얼마 전에 여자분이 아니요. 저한테 얼마 전에 왔었대는데, 그때가, 다른 거 생각 안 나네? 정리해고, 완전 그 권고사지? 하여튼, 예, 그런 건데, 하여튼 저길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그때 이제 직장이 그렇게 됐으니, 그래서 오셨었는데, 제가 취업 잘 될 거라고 했대요. 근데 진짜 잘 돼갖고 더 좋은 데로 됐대요. 더 좋은데 더 좋은 자리로. 근데 문제는 남자분이 그 회사에 이 여자분이 속된 말로 잘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그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냐? 뭐 이렇게 약간 면박 주듯이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러함에도 그 남자분이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을 솔직히 너무 못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래서 면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이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남자분이 조금 어떤 좀 뭘 느꼈나 봐요. 그래갖고 여자분한테 더 띡띡대는 거야. 자존심에. 그건 좀 좋지 않은 일을 막대치요. 좋지 않은 형태의 조금 약간.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번은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못난이가 돼. 그 남자분처럼. 그게 이기적인 거지. 근데, 여자분 말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고 남자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가 그 전에 쌓인 게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방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자기가 여자분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것 때문에 그 남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센 척을 했다던가 이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건 좀 그래요. 그래서 잘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차라리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품을 수 있는 여자 만나서 그냥 사는 게 낫지 했는데 여자분은 아직은 마음을 못 잡은 듯한 느낌. 그리고 실질상 남자분도 여자분한테 마음을 안 잡은 느낌이 카드에서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죠. 그분들이 딱 7년 만났대요. 그래서 7년 때에 원래 부부들도요, 이별을 많이 해요. 이별을 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런 이제 참았던 거 불거져서 한 8, 9년 차나 10년 차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기적 단계가 7과 12, 13 이게 다 어느 정도 맞물려서 그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7년을 사귀었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삐그덕거리더라고.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었어요, 그분들은. 그 남자분이 차라리 조금만 이 악마처럼 차라리 좀 뻔뻔하고 좀 속이 없으면
그래 잘 됐네, 여자친구 잘 나가는 여자친구 덕 좀 볼까? 이러면서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제가 볼 때는 남자분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농담을 했다 여자분한테 조금 뭐 이렇게 좀 혼났다거나 언짢은 말 들었다거나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커플이 오셨었어요. 자, 오늘 책을 좀 펼쳐볼게요. 여기 별 2개 있는 것만 간단하게 읽을게요. 집중력에, 생각에 반응한다. 집중력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개개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이며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집중력을 키우는 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온 훈련법을 충실하게 연습하면 된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집중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원인이기에 조건들은 그 결과일 수밖에 없다. 원인을 다스리면 결과 역시 다스릴 수 있다. 오늘 상담에 이 얘기 했었는데, 예. 여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변화하고 개선하고 재창조하고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다스릴 수 있음은 올바른 생각을 건설적으로 행할 때 생기는 힘을 온전히 깨우친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다. 오늘 이제 4살인데 유아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막 울고불고해서 걱정이 돼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 이제 단골 손님이신데, 항상 둘째 이제 잉태하기, 둘째 이제 계획하는 단계 그 전부터 이제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항상 사이좋게 오시는 이제 부부시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있는데, 이제 남편은 실직을 했고, 부인은 혼자서, 부인은 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또 직장을 다니고, 근데도 그렇게 부인은 남편을 이해를 하고요. 참, 예. 뭐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도 참, 남편은 또 그런 부인한테 면목이 없어서 더 잘하려고 되게 젊은 부부예요. 30대 이제 초반이거든요. 33인데, 뭐 옛날 같았으면 뭐 그 정도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29살에 첫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부부인데 어쩜 그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의논하면서 조언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는지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희 친구 소개로 만난 인연인데 정말 이렇게 오셔서 항상 의논하듯이 얘기하고 가시면 제가 더 뿌듯해요. 그래서 애기 둘째 가지기 전부터 오셔갖고 언제 날지 해서 너무 거기에 그런 사주나 이런 거에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늘이 주신 대로 낳으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낳을까 말까부터가 걱정이었고 하여튼간 좀 걱정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도 오늘도 약간 첫째가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둘이서 해결이 안 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되게 독립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근데 그 친구가 7이 되게 강해요. 혼인수도 7이고 생일도 21일에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좀 7과 20일 이런 완전 조금 완벽주의 조화로움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원리를 딱 깨우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리도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겠고 원리를 모르겠는데 자꾸 그냥 해 이러면은 되게 짜증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향을 엄마 아빠는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안심하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읽은 책에서처럼 사람은 자기가
그 스스로 집중해서 자기가 풀어가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거에서 못할 게 없는데 그 어린 조그만 아이는 어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오늘 상담하면서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그거였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를 빼먹고 갔었네. 집중. 불 세븐. 오늘 막대 세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진짜? 이 카드 그림 보이시나요?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제 상태랑 비슷해요. 막 삭신이 쑤시고 목 구멍, 식도도 아프고 막 집중도 안 되고. 오늘 하지 말까? 진짜 이런 데 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걱정되네. 예, 해놓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삶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네네. 바로 답을 내려주시네요. 애쓰는 것은 단지 해를 끼칠 뿐이며 의미가 없다.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 그냥 하면 돼. 답 주네요. 제가 좀 오늘 뭐랄까 유독 욕심이 생겼나 봐요. 뭘 얼마나 잘하겠다고 욕심을 또 냈을까, 그죠? 그래도 색연필을 먼저 꺼내놓고 그냥 일상처럼 하면은 되는데 오늘 제가 뭔가 또 저 혼자 뭔가 긴장을 했나 봐요. 그쵸,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겠지, 그쵸?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속으로 저 혼자 대답을 했어요. 보자. 오늘도 색연필을 꺼내고 오늘은 색칠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자세가 뭐가 잘못됐었는지 영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요. 그래서 컨디션 탓을 하면서 또 색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막대 7. 오늘은 막대를 그냥 칠해볼까요? 쉬운 걸로 시작해볼게요. 부담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담 왔던 그 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요번에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저번에 왔을 때도 되게 사람을 믿다가 상처를 받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도 순진하게 약간 순진해. 보니까 33살인데 그 아기 아빠라니 순진한 애기 아빠가 그냥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딸내미가 유아원 적응 못한다고 엄청 관찰했나봐요. 딸 특성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있어서 기특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은 그 부분은 엄마가 오히려 아이한테 은근히 좀 관심이 없어. 아빠가 더 세심하고. 그래서 임신하고서도 그렇게 직장 나가고 하더니 부인이 더 뭐랄까 이렇게 좀 돈 버는 재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남자분도 자존심이 있어서 남자다운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또 해야 된다라는 걸 아니까 요번에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의욕에 넘쳐서 오늘 원래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나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현명한 부인분께서 면박을 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느낄 때는 그건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근데 그게 부인이 얘기하면 왜 잔소리처럼 느껴진다거나 자존심이 상하잖아. 아무래도 자기가 좀 더 잘나서 내 부인을 조금 이렇게 좀 다스린다기보다는 근데 이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선점하고 싶은 거죠. 내 부인 내가 이제 아끼고 내가 또 남자로서 이렇게 그거는 저는 남자분들의 그런 약간의 허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남자임을 보여주고 싶고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 표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다들 그럴 텐데 보통은 이제 그 표현이 너무 거칠다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헤어졌다고 오셨던 그분 남자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이 기운이 세요. 사주랑 타를 보니까 여자분이 되게 자기 주관과 주장이 세요. 근데 진짜 센 게 아니라 속으로 망설임이 많은데 좀 성향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그만한 카리스마, 그분이 이거네. 그러고 보니까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일단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은 자기는 최소한의 방어를 한 거지만 남자분은 그걸 되게 이제 이 여자분을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고서는 판단이 안 선다. 그러고서는 이제 헤어진 거죠. 예. 근데 여자분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강하게 어필이 된다라는 거 사실도 모르고, 여사제 카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센 여자분들 많이 왔네. 남편이랑 오신 부인도 제법 그 정도면 센 거죠. 남자가 백수인 상태에서 애까지 낳아서 또 그때 배불러갖고 회사 다닌다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보기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이른 나이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 벌써 보물을 그냥 둘씩이나 낳아서 그렇게 귀하게 막, 남자분도 실직했다가 다시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되니까 막 또 의기양양해서 오늘 쉬는 날인데도 나가갖고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오니까 또 부인은 왜 쉬는 날인데 나갔다 오나 싶어갖고 이게 너무 또 센스 없이 오버해갖고 미움받진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게, 그래서 저를 통해서 얘기하게끔 모시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막 지금 의욕이 막 충천해갖고 보여주겠어 막 이러면서 오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버하지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지속이 안 되면, 평균이 지속이 안 되면 더 이제 오해받고 더 힘들게 되는 거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렸죠. 근데 그분은 여지까지 서러웠던 거지. 아이도 낳는데 부인이 부름배를 안고서는 출근을 하는데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그걸 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겉은 담담한 척 해도 속으로 되게 괴로워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남편분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막 으쌰으쌰해서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오늘 그 부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예. 꼭 친정어머니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막 우시면, 그분들은 거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도련님이랑 시어머니하고도 다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색칠 공부하니까 뭔가 다시 용기가 샘솟는 느낌이 드네요. 유쾌한 가족이에요. 예, 너무 서로를 아끼고 참 근래 보기 드문 가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손님들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힘든 분들을 위주로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힘든 사람만이 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현명한 조언을 얻고자 다니는 분들도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허둥지둥 이것처럼 겪어야 될 일이잖아요. 어차피 아이도 안 낳을 수도 없는 거고,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겪어야 될 일을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게 먼저 경험한 자로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소양을 키운다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돈도 따라와요. 근데 돈부터 생각하고 이 공부나 이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지루하게가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돕는다도 아니에요. 저는 타로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와, 나는 손님들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그들이 와서 주는 메시지들이 오히려 천사의 느낌처럼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와, 생판 모르는 남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와서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이 타로 상담을 정말 이 공부를 하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좋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확실히 또 받아들이는 분들과 뭐 이게 때가 안 되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야. 억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내가 꼭 훌륭한 조언자 되고 상담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뭐 그걸로면 됐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공부를 천천히 해가시다 보면 진짜 미라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엉성해서 죄송합니다. 예, 색칠도 잘 안 돼 오늘. 어떻게 하지? 안 예쁘게 되고 막 이상하게 되고 해서 근데 이 미술 이런 색칠이나 이런 것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에서 오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상한 그 성취욕이 있어요. 내가 잘 안 돼갖고 막 대충 했는데 또 막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네 하던 와중에 나중에 또 완성되고 보면요, 생각보단 괜찮더라고요. 너무 자기도취인가? 근데 그냥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한 거니까 그렇게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우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말고 약간 자존감, 자존중감이죠. 이런 거는 좀 그래서 내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어차피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는 다 분분한데 다 만족할 수도 없고, 근데 적어도 나는 내 자신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좀 더 삶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신한테 인색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요, 나한테 인색하면 내 소중한 사람한테도 사실은 인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대바라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적당히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이라든가 이기적인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도 또 어찌 보면 상대방한테 배려이지 않을까. 근데 싫은데도 좋은 척 하면서 막 그 속으로는 화나고 불나는데 그걸 참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용기를 내서 자기 의사표시를 좀 한다면
부딪힘은 있겠지만 또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고 해서 좀 회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요, 내가 왜 눈치 보고 살아야 돼? 혼자 착각하더라고요. 내가 회피해놓고 예, 그런 일은 없도록.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오늘 주제도 그게 있었어요. 예, 그 유아원을 딴 데로 보내야 되냐 뭐 그런 거였는데, 4살이잖아요. 거기는 케이스가 4살인데 아이가 유치원 안 가다 울고 불고 하는데, 그 4살짜리를 또 동생 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그런데 굳이 안 가겠다라는 걸 억지로 보내는 것도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의 성향을 잘 모르고 혹시 유치원에서 잘 안 돌봐줘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오늘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지금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분위기랑 이 친구, 우리 아기가 그렇게 좀 썩 맞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좀 눈치가 너무 빨라. 애기가 보니까, 타로로 보니까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좀 그 분위기를 타더라고요. 분위기에 탄다는 얘기가, 자기하고 안 맞는 선생님은 안 따르더라고. 야, 어쩜 그렇게, 애기가 그럴 수 있죠? 뭐 하기에는 무시하면 안 돼요, 애기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혹시 자기네가 없는 그 상황에서 혹시 아이한테 잘못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괜한 걱정이신 것 같고, 그렇진 않지만 이 아이가 좀 약간 자기만의 어떤 그 고집은 아닌데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어떤 단체 생활에서 자기가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동생한테 상실감, 동생이 태어난 다음에 그런 상실감이랑 자기 보호 본능 뭐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돼서 자꾸 방어를 하더라고요. 방어적으로 막. 그래서 자꾸 숨어들어가고 안 놀라고 그러고 소침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 아이만 이제 너무 따로 특별하게 막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질서에 맞게 하는데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결국에는 그래서 다른 유치원으로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셨는데, 먼저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지만, 그런 다음에는 한번 아이의 성향에 맞는, 아직은 4살이니까 성향에 맞는 유치원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원래 제 성격이랐으면 옛날에는 그냥 버티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나이대별로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한테 너무 가혹할 수도 있고, 특히 그 아이는 이제 지금 또 동생을 봤으니까 더더욱 그 아이한테는 현실이 가혹하죠. 예. 그래서 그런 특수 사항을 조금, 예, 인정해 준다 그래야 되나? 감안을 해서, 아이가 4살이지만 충분히 그 주장이라든가 자기 생각을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생색내서 올해는 네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 돼. 내년 가서 고민하라고 했어요. 일단 올해는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주고, 동생 봐서 힘드니까. 이게 카드를 보니까 그 아이는 동생이라는 걸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엄마, 나도 아가지 하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참. 그래서 그게 착각이 일어나요. 작은 애가 태어나잖아요. 큰 애가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큰 아이한테 언니 오빠 노릇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좀 별로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육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저도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제가 이제 작은 2살 터울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애가 태어났다고 큰 애를 너무 큰 애 취급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 모습이니까. 제 모습이니까 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하는 행동이었죠. 근데 그걸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준 친구가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자기 경험 안에서 조금 자기 주장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근데 그게 옳은 말을 해주는 친구죠. 그래서 처음에는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요, 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직까지도 그때 그걸 알려줘서 상당히 고맙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른 말 해주는 친구를 너무 고마워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는 되게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만 하면 집에 가서 저한테 다시 톡을 해요. 혹시 걔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걸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야, 너 이렇게 방어적으로 친구한테 나오지 마. 그거 아닐 거야. 걔는 그냥 그게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언가를 방어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막대는 원래 열정이잖아요. 열정의 기운인데, 그 열정으로 그냥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가면서 멈칫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오는 갈등, 순간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어쨌거나 뭔가 심사숙고하는 거는 좋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단 먼저 해결을 하다 보면은 못할 게 없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래 하면 되지 뭐 하고 편안하게 넘기시거나 주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그래요. 저 오늘 진짜 이 느낌이에요. 겨우겨우 버티는 느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예,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7번이랍니다. 막대칠. 제 친구도 이제 자기가 하던 주 업무를 내려놓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적응 기간 동안 이게 무수하게 나왔대요. 자기 혼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1층 카드 뽑듯이 뽑아보면은, 이게 그렇게 나오더래요. 적응 기간 동안에.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 왕이 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업무적으로 업력이 20년 이상 전문 분야의 업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방망이처럼 약간 철없는 이라든가 의미가 별로 이렇게 좀 의욕이 없는 부하 직원, 먼저 텃세라고 그러죠. 텃세. 예,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직급이 어리다거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갔기 때문에 그 텃세에 좀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은 꼭 일을 힘들게 처리했대요. 처리는 하는데 힘들게. 자, 오늘 저도 그쵸? 하는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언을 빨리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다가는 제가 오늘 안 올릴 것 같아요. 겉봐. 미로 같아요. 자, 되돌아가기. 무슨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안 되는데. 예. 내가 왜 나를 포기하는가? 그렇죠. 포기하지 말라고. 내면의 진실을 무시하기. 내면의 진실을 무시하기 위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실을 무시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뭔가 왜곡된다거나, 자꾸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어서, 예, 스스로
약간 꼬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은 생각에 행을 따르고 길을 선택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영을 섬기거나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관여한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고 다시 돌려라. 당신이 영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생각보다 힘들이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 흐르듯이 슬슬슬슬 하면 되는데 오늘은 탁탁탁탁 막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루가 막혔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있었네요. 오늘 유독 예를 들어서 12시에 제가 일과가 있었는데 겹쳐져 갖고 막 안절부절했어요. 근데 12시부터 1시까지 일과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1시에 예약을 12시인가? 하여튼 중간에 예약을 받아버린 거예요. 수업이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잘못 예약을, 그러니까 그 예약을 하여튼 그게 딜레이 됐어요. 늦으신다고 1시간씩 늦게 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막 스케줄 꼬였었는데 손님들이 알아서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예, 요점은 그겁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저 1시간 늦어요,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시간을 그렇게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잡았던 스케줄하고는 다 틀어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저 오늘 힘들었었나봐요. 힘들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맞아요. 오늘 스케줄이 다 막 딜레이 되고 꼬이고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비밀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가. 그게 어쩜 그렇게 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서 질서 잡아갖고 늦게 오시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일과를 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멘탈이 조금 이렇구나, 정신이 없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유독 예약 손님들이 제 시간에 안 오셨는데 그게 다 시간이 맞아 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게 오늘 저가 되게 나 그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힘들다 했더니 제가 별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거든요. 근데 막 그 시간이 바뀌고 해서 그 순간순간에 신경 쓰고 하는 일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많이 소모가 됐었나 봐요. 그러네. 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어떤 일기라든가 글이라든가 짧은 글이라도 기록을 좀 해보세요. 저처럼 아마 생활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그냥 넘기고 체크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지금 저 완전히 딱 녹화, 이건 정말 리얼 막 너무 정말 오늘 시작할 때부터 나 왜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랬었거든요. 원인이 있었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해요. 빨리 가서 하고 유튜브를 해야지 라고. 언제나 저희 목표는 밴드의 글 올리기와 유튜브. 예, 원래 밴드의 글 올리기가 목표에 항상 1순위 주였는데 이제는 그 1순위가 확장됐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봐주시니, 한 분이 아니죠. 뭐 몇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법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저로서는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올게요. 예, 이렇게 모자른 맛도 있어야죠. 예, 완벽할 수만 있겠습니까? 예, 오늘도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사랑.